안녕하세요. 이번 2023 경기지역 합격자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의 꿈은 정말 확고했는데 막연한 이런 마주한 현실에 이게 정말 되는 시험일까? 반신반의하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TO가 나지 않아서 잠깐 다른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중국어 임용 공부가 너무 다시 하고 싶고 더욱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TO가 발표가 되고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간직한 채 노량진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앞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저는 전혀 다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단권화를 했고 백지 쓰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정말 앞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공부 방법에는 답이 없어요. 맞춤형 공부를 통한 체화학이라고 제가 그냥 제목을 달아봤는데 경기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저는 임용고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을 빨리 찾으셔서 효과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론이랑 독해 공부. 그리고 여기서 교육학은 제가 적진 않았는데 교육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권화하고 백지 쓰기를 해서 교육학도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항상 단권화를 하지 않으면 제 손으로 제가 직접 정리를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약간 정리병 같은 게 저는 있어서 저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단권화의 단점은 내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 내용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이제 백지 쓰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은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백지 쓰기를 했고요. 네, 독해까지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단권화한 자료인데요. 단권화 자료는 초수 때 기본적으로 적어둔 간단하게 이렇게까지 초수 때는 안 했어요. 그렇게 초수 때 적어둔 노트 정리 토대 그리고 한쌤의 마인드맵과 원서를 이제 총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나만의 중국어 노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노트가 아닌 이 A4 용지에 고리를 걸어서 단권화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간중간 언제든지 페이지를 껴서 붙일 수 있고 예시도 계속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왼쪽은 이제 문법이고 오른쪽은 어학개론인데 어학개론이랑 문법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주로 썼고요. 그리고 여기 스티커로 빨간색 부분은 기출이 정말 많이 되어서 중요한 거 그리고 노란색 부분에는 기출 이렇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19년도에 나왔다 이렇게 제가 따로 표시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정말 많잖아요. 이런 건 일일이 손으로 쓰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해서 예시 자료를 이제 이거는 그 시험 전까지도 계속 예시를 추가해서 이러한 타이핑의 장점은 빈칸으로 프린트를 해서 다시 써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시는 타이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는 것의 단점은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지 쓰기를 계속 했는데요. 시험 때까지. 제가 이제 백지 쓰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A4 용지에 백지 쓰기를 하다가 이제 지겨워지면 이런 식으로 예쁜 종이에다가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아마 3번? 계속 이거를 다는 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나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모르는 약점 부분, 그런 부분만 이제 백지를 썼어요. 그래서 왼쪽의 부분은 아마 3번째 회차인가에 쓴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형용사가 여기 한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여기 2번째 백지 쓰기에 점점 글씨가 이제 개발세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2번째 백지는 여기 5번째 회차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빨간색 부분이 줄어들고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보충을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5번째 회차에는 동사 반 페이지, 형용사 반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줄어요. 나중에는 이게 정말 몇 줄이 백지가 안 돼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백지 쓰기랑 단권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제가 쓴 그 검정색 볼펜 리필심이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그냥 막 버리진 않았고 책상 서랍 구석에 그냥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게 이제
한번 모아서 보니까 한 100개 넘게 되더라고요. 2년 동안 네, 제가 썼던 리필심이고, 저는 이렇게 손목을 혹사해 가면서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저한테 이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걸 추천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저와 같은 이런 정리병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기출분석인데요. 기출분석은 한미연쌤 수업 들으시면 충분히 기출 많이 반복하고 접하셔서 자연스럽게 보고 여러 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따로 이렇게 표로 개인적으로 모든 연도의 기출문제랑 영역별로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수에 여기 막 틀린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거를 다 푸는 것이 아닌 내가 틀린 문제만, 그리고 중요한 문제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번은 시험 보는 것과 같이 딱 시간을 재고 실제로 시험 종이에 이렇게 시험 보는 식으로 기출문제는 한번 돌렸고요. 네, 이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식으로 약점 문제만 꼭 그 A4 용지에 이것도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네, 기출문제가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요즘의 트렌드와 이런 게 파악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답노트인데요. 오답노트도 선택사항이지만 저는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본 후에 오답노트를 쓰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수보다 과정.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의 부분은 3, 6월 모의고사였고, 이게 같은 그 부분에 9, 11월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의 영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공부가 부족하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안 보고 다시 한번 써보면서 또 공부도 되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고, 영역별 이 오답노트는 시험 전까지 제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보고, 여기에 이런 표시는 내가 여기 동그라미는 다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봐서 이제 오케이 다 됐다 이런 표시고요. 이렇게 세모 이런 거는 끝까지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시험 직전까지 이 오답 노트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독해를 설명드리면요. 아마 대부분이 독해에서 조금 고문이 가장 부담되고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독해가 정말 약했는데 고문 공부를 먼저 어떻게 했나 말씀드리면, 저는 바이두에서 작품을 찾아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시험 나왔던 작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바이두에서 검색을 해서 이주연쌤 독해 수업 들으면서 네, 이렇게 프린트를 양면으로 해요, 원문을. 그래서 이게 요 앞부분인데, 여기 앞부분인데, 한쪽 원문에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쓰고, 그리고 여기 중요 포인트를 이렇게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필기를 정리를 했고요. 뒷부분엔 아무것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영문을 이렇게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원문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그 백화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을 내가 안 보고, 이 필기된 부분을 안 보고 이것만 보고 내가 쓸 수 있는지를, 이게 고문 공부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몇 문장씩이라도 꾸준히 하려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백화 해석이 가능한지 비교해가면서 네, 고문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고문이 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었는데 점차 이제 다른 작품을 봐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면 작품을 많이 보고 분석하고 스스로 그리고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거를 백화 해석을 해보면 어느새 선생님들도 우와, 고문이 보인다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출이 많이 됐던 작품은 이렇게 기출문제 한 페이지에 같이 네,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이것도 아까 이론 단권화 노트와 마찬가지로 고리로, A4 용지 고리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한팀 수강하시면 원노트 필수적으로 다 들으실 텐데, 저는 저만의 이제 탭을 따로 만들어서 고문뿐만 아니라 독해뿐만 아니라 이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독해 수업 들으면 이준 쌤께서 이건 꼭 외워라, 이건 꼭 암기해라 하는 단어랑 문장들이 있거든요. 모의고사든 수업이든 끝나고 제가 그거를 그냥 수업만 듣고 지나치면은 금방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몰랐던 단어, 문장, 그리고 꼭 암기, 이것만은 암기하라 하셨던 걸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완전히 암기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노트의 장점은 다니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어휘 공부했던 건데, 어휘는 제가 초수 때는 스터디도 해봤는데요. 별로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쌤이 추천해 주신 이런 식으로 주제로 연관 지어서 신체 관련 단어, 숫자 관련 단어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이것도 수시로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영역별로, 네, 주제별로 정리가 돼서 어휘를 암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까먹은 게 있는데, 백지 쓰기 할 때도 한쌤이 추천해 주신 그 주제별 백지 쓰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냥 영역별로 주제를 막 쓰다 보면은 이게 지겹고,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아는 게 맞나? 정말 하기 싫고 글씨도 막 점점 날아가고 하는데, 그 주제별 백지 쓰기를 추천해 주셔서 예를 들면 포표미끼리 쭉 써보기, 그 관련된 거 다 써보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백지 쓰기 하니까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 방법을 추천해 주시는데 본인이 적용을 해보고 맞는 공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주연 쌤이 독해 수업 시간에 되게 재미있게 작품 줄거리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작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한테 인상 깊었던 거 제가 이렇게 원노트에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놨다가 이것도 이제 이러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완전히 알겠는 건 이제 체크를 하고 다시는 안 볼 수 있게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론도 이런 식으로 제가 영역별로 헷갈리는 것들만 적어놓고 완전히 아는 건 체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설명드리면 저는 그렇게 이한팀 교재와 모의고사 외에 저도 딱히 많이 보진 않았어요. 중간중간 정말 헷갈리는 게 있을 때 원서를 들춰보기는 했지만 다른 교재를 특별히 참고한 건 없고요. 저는 도움이 됐던 게 학부 때, 대학교 때 수업 들었던 교재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수업 들었던 내용도 아주 많이 지났지만 생각이 나고 그게 이번에 시험에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학교 때 책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도 1차는 하긴 했지만 1차는 처음엔 생활습관 스터디 이런 것도 했는데 이런 거 생활습관 잡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는 꼭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스터디 하실 때 모두가 합격한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약간 화이팅하는 느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부족한 점 채우면서 하니까 저는 그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 한글 면접 스터디도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중국어 선생님도 계신데 중국어 면접 스터디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멘탈 관리법에서 얘기 드릴게요. 중국어 TO가 없으니까 마음이 되게 모두가 불안하고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공부하다 보면 많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꾸 봐도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자꾸 까먹지? 이렇게 펜을 막 손을 혹사시키면서 쓰는데도 왜 모르는 것 같지라는 그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좀 그렇게 불안정한 마음을 다스려주는 명언 문구, 중국어 그런 간단한 이런 거를 막 쓰면서 막 책상 앞에 이런 데 여기저기 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합격 후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목록 이렇게 써보면서 좀 긍정의 힘으로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 외치면서 할 수 있다 외치면서 하니까 그런 행복 회로를 돌리니까 또 다시 리플레시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국어 TO도 불안정하고 내가 이 시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날개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내가 중국어 교사가 꼭 돼야겠다라는 이런 확고한 의지와 나는 이 길이 내 길이다 라는 이런 이유가 있으시다면 자신의 날개를 단단히 키워서 자신을 믿고 끝까지 준비하시면 언젠간 꼭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선생님들도 헐헐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